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학교에 대해 불만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선생님과도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에 도착을 해서 신발을 벗으면서부터 계속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라는 이런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관계정기를 이제 넘어서서 자아 형성기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즉, 관계 형성에 대한 기초를 가지고서 자아 형성에 대한 이제 시기가 어떻게 보면 시작돼서 좀 한 1, 2년 정도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아 형성기는 결국은 뭐냐면 자기 생각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이때 아이들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분명히 맞는데 내 생각하고 틀리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이런 것처럼 불만이 즉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학교 선생님이 됐던 누구에게 됐던 불만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집에 와서 엄마에게 투덜투덜 대면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기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스트레스인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싫어요. 그냥 선생님이 싫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싫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는 모든 게 다 불만인 거예요. 이런 형태의 두 가지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그 아이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특별하게 그 아이한테 뭔가를 불만스럽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질 않거든요. 왜? 학생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보편적인 것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을 운영을 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소 자기 자신에게 좀 안 맞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학교 교육의 문제인데 획일적인 교육이라든가 그다음 틀에 박혀 있고 가르쳐주는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생각을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자기 생각을 표현하면 또 혼날까봐 또 뭐 할까봐 해서 결국은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몰라주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의 표시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런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학교나 선생님에 관련되어 있는 불평불만을 집에 와서 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는 학교가 싫어요, 그냥. 또는 학교 또는 선생님이 싫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 싫으니까 무조건 스트레스인 거예요. 뭘 해도 다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냐면,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 것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아이에게 굳이 그거는 네가 어떻게 해라, 뭐를 해라, 그러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단순하게 지금 현재 왜 너가 불만을 갖게 됐는지 그 이유 그리고 학교가 싫어질 때 또는 선생님이 싫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너하고 이렇게 안 맞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관련되는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그 아이가 그래도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던가 말던가 관계없이 그냥 엄마는 이렇게 생각을 해 라는 형태로 해서 강요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설명을 시켜주는 것이 굳이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자기 생각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건강한 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에 대한 거는 불평으로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거는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렇게 건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무조건 엄마 입장에서 또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강요를 해버리게 되면 그 아이는 점점 이제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불평불만을 이야기할 곳도 없게 돼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럴 때는 이 아이가 단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현재 집에 와서 그래도 스트레스 받은 걸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래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 가장 좋은 집에 와서 이제 이렇게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한결 마음이 편합니다. 아이가 문제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하나씩 정리하면서 저희들이 마더테라피 무료 도서를 배포를 하는데 그 배포되어 있는 도서 내용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스트레스라든가 또는 여자의 상처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왜 그렇게 표현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또는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요청을 해서 이 마더 테라피 도서를 받으셔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게 되면 이런 정도는 가볍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자녀들에 관련되는 부분을 더 양육하는 부분 문제라든가 또는 심리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엄마가 그러면은 마더 테라피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그거를 내 걸로 즉 학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적용을 하면 이런 문제는 거의 뭐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가 아시게 될 거예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마더 테라피에 관련되어 있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마더 테라피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행복이라든가 자녀의 행복을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사실은 마더 테라피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양육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마더 테라피에 관련되는 걸 조금만 학습을 하고 나면은 그래서 자녀 양육을 하는 가운데서의 문제에 관련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감소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심리 치료 또한 내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돼요. 저희들이 마더 테라피를 실제 임상으로 적용을 할 때 우리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분 중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ADHD가 치료된다든가 또는 틱장애가 치료된다든가 발달장애가 치료된다든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아주 어렵지 않게 되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임상 경험에 관련되는 걸 바탕으로 해서 마더 테라피를 한 것인데 자녀의 심리 치료에 관련된 능력을 엄마가 실제 갖는다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전문가에게 굳이 맡기지 않아도 실제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엄마가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거만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자녀들을 건강하게 양육을 하다 보니까 엄마가 굉장히 행복해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엄마가 뜻하는 대로 아이들이 잘 양육되고 성장돼 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들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왜 그러냐면 양육의 문제라든가 그 아이의 심리의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런 형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걸 이제 하나씩 다 해결을 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다 보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게 양육되고 건강하게 심리가 건강해지게 되다 보니까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행복해지거든요. 그러면서 뭘 가냐면 엄마 자신이 이런 마더 테라피에 보면은 기초적인 게 엄마 자기 자신의 행복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행복을 갖게 되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기본적인 것을 치료를 하면서 행복 능력을 갖도록 하면서 엄마의 행복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누가 보더라도 엄마가 되면 행복해지는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갖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해결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아주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물론 시간은 좀 소요가 되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냐면 자녀들이 일단은 행복해요. 왜? 본인들도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엄마에 의해 가지고 내가 안정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니까 일단은 가정이 굉장히 행복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이들 스스로에게 스트레스와 상처를 힐링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습관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누가? 바로 엄마가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결국은 성장을 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20대, 30대 이렇게 가게 됐을 때 가정과 자녀는 행복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니까 결국은 결혼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런 또 하나의 대안으로서 충분히 그 가치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행복해져요. 왜 그러냐면 학부모하고 학생들에게 받는 스트레스와 상처가 거의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미 그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스트레스와 상처를 힐링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게 되고 교사는 가르치는 직업입니다. 교사가 아닌 진정한 스승님으로서 이 회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마더 테라피가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요만한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외에 굉장히 다양한 효과가 있지만 이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더 테라피가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가장 우선순위는 엄마가 행복해져야 돼요. 그래야 내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래야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희들이 주장한 이 마더 테라피의 가장 핵심은 자녀들은 심리 장애가 없습니다. 그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왜? 부모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성인들이 볼 때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요.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지금 성장 중에 있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워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시행착오를 없애려고 자꾸 들다 보니까 너는 심리장애야 라고 하면서 치료를 하려고 들다 보니까 진짜 심리장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하지 말고 심리만 간단하게 조절을 해주게 되면은 충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게 스트레스와 상처에 관련되는 힐링의 습관을 누가? 엄마가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 바로 마더 테라피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할 때, 아이들의 문제는 결코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저한테 이제 계속 이런 라이브 관련돼서 매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녀 심리 상담을 할 때 저한테 요청을 하면 하나하나 제가 해석을 해드리도록 그렇게